네, 강프로입니다. 자, 금요일 날도 대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7% 정도 상승 구간 만들어냈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자, 그리고 미증시는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 조정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 구간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리고 금요일 날 마감된 미증시를 보면 양봉으로 나오긴 했지만 하락 출발해서 그런 거고요. 1%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기다리던 조정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또 대박이에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 SMR, 뉴스케일 파워. 그렇죠? 주가 어떻습니까? 1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 주도주는 계속 간다. 언제? 물론 중간중간 조정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은 무조건 시장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강한 시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뉴스케일 파워 플러스 아직까지 상장은 안 했지만 엑스에너지나 이런 것들,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전부 다 SMR 관련된 기업입니다. SMR은 뉴스케일 파워의 심볼이기도 하지만 이건 소형 모듈 리액터 원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전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배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챗 GPT에서 텍스트로 받아보는 게 일단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전기를 더 먹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로 갔을 때는 늘어난 데서 한 10배 이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검색을 했을 때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을 챗 GPT나 LLM 모델에 넣었을 때는 이미지에서 10배 정도의 추가적인 전력 소모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AI 세상이 된다는 건 사실상 뒤집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24년도부터 시작해서 1.8달러 저가 딱 찍었죠? 그럼 24년도에는 어때요? 2달러 초반부터 시작해서 쭉 얼마까지? 30달러까지 올랐다. 무슨 얘기냐? 15배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SMR이 아직까지 지어진 곳이 러시아, 중국 여기 말고 없어요. 그럼 여기에 SMR 기술 중국이나 러시아로 들어갔을까요? 진영이 다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앞으로 한참 남았어요. 주가는 실적이 좋아져야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얘기만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러면 얼마까지 간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명확하게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모릅니다. 하지만 저가부터 시작해서 20배 이상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조정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조정이 온다는 거냐?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는 매도 구간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또 잡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미증시 움직임 볼게요.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증시 조정 필요하다.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추세적인 하락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죠.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주식 사기 가장 좋을 때다. 주식 사기 좋은 날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나스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딱 여기까지는요 채권 금리가 같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 채권 금리 빠지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 원하고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를 낮추고자 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자를 낮추자. 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부채를 미국에서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겠지. 근데 절대적인 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자를 낮춰야 돼요. 이자 비용 자체를. 그럼 이자율을 낮춰야겠죠. 그러면 채권금리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데 채권금리가 낮아지려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채권금리도 같이 낮아집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낮출 때는 언제 낮춰요? 부양기조가 있었을 때. 부양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가 어려워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뒤집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이 만약에 성장성을 잃는다면, 그렇죠? 경기는 좋아. 근데 성장성을 잃는다면 미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때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채권 자경단이나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그게 미국이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2차 산업 정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그런 국가들을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를 좀 많이 주겠죠. 국채 금리를 좀 많이 줍니다. 근데 환율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계를 선도하는 패권 국가잖아요. 초패권 국가인데 여기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같이 빠진다? 이거는 채권 플레이어들의 뭔가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이 여기 관세 관련된 딱 여기서 터진 거죠. 이거보다 더 이야기를 하면 더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채권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로 딱 줄이고 결론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땐 이미 채권 금리는 지금보다 더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30년물 기준에서 실제 보여드릴게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때요? 5%가 넘어요. 이것도 5.1%에 근접한 상태에서 조금 떨어진 겁니다.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게 미국 국채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데 5% 이자를 미국에서 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자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강남 아파트 담보로 은행 가서 대출 받아봐요. 그쵸? 금리 몇 프로 나오나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주담대 금리. 보세요. 2.8, 3.1. 물론 높은 사람들. 요건 이제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최저치를 보자고. 2.8, 3.1, 3.6, 3.4. 그쵸? 금리가 이렇다. 뭐 내려서 다른 데도 보면 어때요? 3.7, 3.7 이렇잖아요. 기업은행에서는 가장 높아봐야 3.9야. 아니 강남 아파트가 그러면 미국 정부의 신용도보다 더 높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금리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금리 수준을 트럼프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는 조정 구간이 필요했고 그 조정 구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주도주를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시세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5월 초에 뭐가 있었나요? EDF에서 또 꼬장을 부렸잖아요. 그렇죠? 이 꼬장에 대한 이유가 뭐였냐면 두산에너빌리티 저거 너무한다. 어떻게 그 단가에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꼬장을 부린 겁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수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코 원전에 대한 최대 사업비가 26조 원 규모예요. 여기서 60% 정도는 60%예요. 60%는 현지화시킵니다. 체코에서 내건 조건이 요거예요. 그럼 나머지 일감에 대해서 이제 뭐 주기기 납품이겠죠.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원전에 대한 전체적으로 짓는 것까지 그러면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들어가고 핵심이에요. 이게 알짜입니다. 그리고 건설은 대우건설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합쳐가지고 하는 게 어디예요? 팀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팀코리아에는 한수원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팀코리아에서 수주를 한 게 26조가 아니라 현지화 60% 빼고 한 8.5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일에 비해서 대충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남겠는지 이 구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8.5조 가지고는 마진이 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EDF가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꼬장을 딱 넣은 거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그런 거냐? 일단 일감을 가지고 와서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근데 제가 이쪽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은 체코 원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반영된다 그랬죠.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SMR이죠. 소형 모듈 리액터 원전인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원전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죠? 즉 원전은 있죠. 근데 SMR은 시작도 안 했다. 근데 SMR의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랐느냐? 이런 상황이다. 그쵸?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제가 체코 원전보다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무언가를 액션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제 댓글을 보면 다 비웃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2050년까지 원전에 대한 사용량 자체, 그쵸? 원전 용량을 4배 늘리겠다. 원전 르네상스를 다시 열겠다. 왜 그럴까요? AI 시대가 앞으로 뭐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근데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전력이에요. 근데 이 전력에 대한 사용하는 그 폭 자체가 그냥 뭐 조금씩 뭐 10%, 20%, 50%씩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 300%, 500% 이렇게 늘어납니다. 실제 나온 팩트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원전에 대한 단가 그리고 쭉 가서 뭐 여기 뭐
화력 발전소, 뭐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싹 다 빼고 재생에너지, 그렇죠? 뭐 풍력, 태양광 요쪽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원전이 만약에 50원이다. 그러면 대략 6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단가가, 그렇죠? 그러면 50원에 6배, 한 3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야, 원전 왜 안 해? 그렇죠? 원전 안 하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볼 텐데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진영 간의 논리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요. 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렇죠? 친환경이라고도 부르죠. 어떤 얘기냐면 여기 300원이라고 쳤을 때 대략 6배 정도 차이 나니까 50원. 발전 단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 쪽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냐면 야, 원전 니네는 요거 발전 단가만 이야기한 거지 처리 비용 요런 거는 포함된 거야. 이거 처리 비용까지 하면 재생에너지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큰 차이 안 나. 그러면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전 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재생에너지를 할 때는 이 발전 단가 300원. 그래, 오케이. 원전 처리하는 비용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비용까지 발전 단가에 포함되진 않더라도 당연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 보세요. 여기서 딱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게 300원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느냐? ESS가 들어가야 됩니다. ESS. 재생에너지를 했을 때 300원 맞아요. 근데 여기서 ESS가 들어가잖아요. ESS는 뭐예요? 자, 그냥 쉽게 태양광하고 풍력이라고 쳐볼게요. 태양광에는 낮에만 발전이 됩니다. 근데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또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 AI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에요. 그러면 낮에 발전해서 또는 바람이 불 때 발전해서 모아놔야 돼요. 그게 ESS예요. 근데 ESS에는 뭐가 들어가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배터리가 어때요? 비쌉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도 ESS만 했을 때 한국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돌렸을 때 ESS 시스템, 그쵸? 배터리셋을 다 같이 만들어 놨을 때 450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600조에 준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걸 봤을 때는 원전이나, 그쵸? 재생에너지나 단가가 원전이 무조건 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내용도 미국에서 모를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4배 증가를 하겠다는 내용을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오늘 조금 주말이기도 하고 전체 뭐 시세 관련된 얘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주가에는 녹아 있는 거고 시세가 시작되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매 구간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5월 23일 날 두산에너빌리티가 6.8% 상승해서 끝났어요. 한 7% 정도 올랐는데 주간 등락률도 상당히 크게 나왔고 2주째 지금 거의 한 50% 정도의 시세가 나왔어요. 저는 이미 6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60% 수익 구간에 있는데 저는 뭐라 그래요? 7% 상승, 4만 원 돌파, 매도 신호 공유할게. 절대 매도 금지. 한 주도 팔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리죠. 고가를 찍고 내려올 때 이때 매도하는 겁니다. 고가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또는 제 영상을 봐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사고요. 여기 샀습니다. 딱 여기하고 여기 샀어요. 왜 그럴까요? 가격 확인된 이후에 여기도 반등 확인된 이후에 왜? 이건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니까. 시장은 무조건 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무조건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다들 이런 거도 진짜 처음 보셨을 거예요. 60%씩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데 또는 하루에 7%씩 그것도 막 일주일에 20% 이상씩 막 2주 연속으로 올라가는데 한 주도 팔지 말아라. 그리고 나 고가 못 잡아. 근데 떨어질 때 확인하고 나서는 내가 매도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확인을 하는 것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얘기를 드려요. 보세요. 보유 종목 체크,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60% 수익 넘어간다. 몽땅 보유해라. 방산 18% 수익 중 몽땅 보유해라. 어떤 종목 하나 시스템. 그리고 조선,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지난주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1% 손실 중 몽땅 보유해라.
무조건 타점 나올 때만 매매 필수. 그쵸? 무조건 타점 나올 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매매하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제가 인증한다 그랬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부터 나오네요. ABL 바이오도 최근에 시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 어때요? 바닥에서 안 사죠. 확인하고 신고가 구간에서 이때 매수한다. 그리고 나서 시세 구간, 그쵸? 몇 프로 수익? 70%대 수익, 그쵸? 1월 달에 제가 한화 오션을 매매했거든요. 보세요. 한화 오션, 그쵸? 어때요? 신고가 확인, 매수 구간, 수익 몇 프로? 쭉 57%. 언제? 2월 5일. 2월 5일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돌렸습니다. 삼성중공업 어때요? 2월 6일, 그쵸? 12,960원에 2월 6일 날 25년 2월 6일 정확히 찍히죠. 그리고 3월 19일까지 보유한 결과 17%의 추가 수익. 하나오션으로 1월 달 2월 초까지 먹고 2월부터 3월까지 삼성중공업으로 수익을 또 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유가 끝나고 나니까 보세요. 현대미포.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또 샀다. 그쵸? 이렇게 매매는 진행하는 거다. 자, 그럼 원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기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작년입니다. 아직까지 매매 안 했어요. 왜? 시세 확인 필요했으니까. 이제 시세 확인 됐죠? 두산에너빌리티 조정 구간에 우리 기술 매매 구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시세 구간 나온다. 몇 프로 수익? 23% 수익.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도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이해하고 판단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뭐 4월달, 5월달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도주 위주로 시세가 나온다. 뭐 한 종목만 더 보자면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도 어때요? 확인했을 때만 이렇게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지는 겁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이. 그러면 6월달까지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뭐 원전 종목도 원전 종목이지만 주도주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